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요즘 자녀 교육 무척 힘드시지요? 특히 사랑스러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이 무척 많으실 겁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님용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시청하시어 부모로서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녀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본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교 폭력의 현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인가, 또 가해자 역시 본인의 성장 발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학교 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부모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내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O표를 들어보시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 이제 X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학교 폭력 피해를, 내 아이가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길래 왜 처음부터 그런 애들이랑 놀고 그러냐? 내가 애초부터 그런 애들이랑 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랬잖아.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더라 하면 0표 아니면 X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쉽게 하신다고 0표를 하셨네요. 학교 폭력 때문에 피해받는 것까지 힘든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그러길래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타박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타박 몇 마디 듣고 나면 이 아이는 다시 자신의 어려움을 부모님하고 의논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부모가 하게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여러분들 속이 어떠세요? 속상하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아이 어려운 건 둘째치고 부모가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타까우니까 소위 머리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이를 지도하시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이제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지만 또 학교 폭력, 가해 피해 이런 걸 우리 아이가 겪고 있다 그럴 때 이제 말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컨대 학교 폭력 피해나 가해를 우리 아이가 경험했다면 학교 폭력 가해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확인하는 것은 아이한테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경험하면 그 아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구체화시켜서 확인하는 작업은 아이한테 너무 고통스러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수 있으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0. 네. 근데 이건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몇 분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0표를 하신 것 같아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이제 아이들이 일반적인 폭력이든 또는 성폭력이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이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대단히 앞으로 그런 사안을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단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요, 학교폭력 피해를 내 아이가 겪었다 그러실 때 자주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들을 자주 하시냐 보면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위로를 한다고 이런 말씀합니다. 야, 그런 건 말이야, 커가면서 다 겪는 그런 과정이야. 그걸 뭘 그렇게 너 혼자 힘들어하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그래, 이런 말을 하신다든가. 또는 어떤 경우냐면은 누가 때렸다고? 야 임마, 맞기만 해? 물어뜯어! 맞짱이라도 떠야 될 거 아니야? 왜 바보처럼 맞기만 해? 그죠? 이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 참아라. 맞은 놈은 밟히고 자도 때린 놈은 밟히고 못 자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 네가 참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자,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반응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아버님이 이제 그 상담을 받으시는데 아이가 이렇게 자꾸 친구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님이 참다 어느 날 아이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점심에 너하고 같이 밥 먹는 애가 없어? 그럼 네가 가. 네가 찾아가서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 왜 그것도 못해? 아유, 아이가 그럴 수 있었으면 벌써 그렇게 했죠. 그죠? 왜 나도 막 괴롭힘만 당하고 있어. 왜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대처 방식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타까움이 뭔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죠?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렇게는 하지만 아이를 2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 전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내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지가 말을 하려는데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쫓아다니면서 야, 너 학교에서 학교 폭력 당하니? 안 당하니? 자꾸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죠? 네. 그러실 때 부모님들이 몇 가지 학교 폭력 내 아이가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늠해 보는 단서들이 있어요. 메모하실 분 메모하세요.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아이가요, 운동화, 비싼 옷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잊어버렸다 그래요. 두고 왔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몇 번이고 자꾸 반복된다? 이러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또 있냐 하면 몸에 자꾸 이렇게 상처 같은 게, 멍 같은 게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그냥 넘어졌다. 아이들하고 장난치다 그랬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아이가.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면 그 일기장, 메모장 또는 연습장, 책 이런 데다가 죽어라, 죽어버리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낙서를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건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기들 노트라든가 책에다가 이런 간단한 그런 글들을 써놨으면 이 아이가 뭔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지금 몰려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꾸만 용돈이 부족한다 그러고 과거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집에서 자꾸 돈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번져진다든가 애가 풀이 없고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에만 있으려고 하고 잘 먹던 음식도 언젠가부터인가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부모들이 애가 사춘기라서 그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꾸 이제 두통, 복통 이런 걸 호소하고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해요.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하고 학교 가기 싫은 걸 자꾸 온몸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애들은 또 아침에 일찍 잘 못 일어나죠.
그죠? 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 학교 다니는 거 힘든 거 알아. 아는데 어쩌겠니? 그래도 가야지. 엄마 그래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라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너 때는 다 힘든 거야. 그래서 아이가 정말 내가 뭐가 힘든지를 말할 기회조차 주질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자꾸 학교 가기를 힘들어 한다든가 또 뭐 안 오던 전화가 자꾸 와요. 집으로. 친구 전화라 그러고 선배 전화라 그러고 자꾸 불려 나가요. 그죠? 예,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그러면 이제 반가운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기다려 내 나갈게 이러면 되는데 애가 알았어 뭐 그래 하면서 왠지 나가기 싫은데 끌려 나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이것도 좀 그 학교에서 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때때로는 전학 보내달라고 그러고요. 그죠? 애들 전학하는 거 참 싫어하죠. 타 학교로 전학가는 거. 이사 갈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애들이 전학가는 건데 뜬금없이 전학 가라고 또 때때로 안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집에서 만만한 식구들한테 자꾸 만만한 식구가 동생 아니면 엄마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을 갑자기 잘 내고 적절치 않은 화를 내고 적절치 않은 이런 이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 여러분들 아이들 좀 의심해 봐야 되고요. 특히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 싫어해요. 자꾸 피해요. 그죠?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학교에 대한 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그죠? 또 물론 시험 볼 때만 되면 배가 아픈 애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이가 자꾸 불필요하게 신체적 고통을 얘기하고 또 때로는 갑자기 아이의 성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어려움이 특히 이런 사안들 중에서 두세 가지를 동시에 겪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담임 선생님도 만나 뵈셔야 되고요. 그죠? 아이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고 또 우연히 알게 되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모님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함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학교 폭력에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싶을 때는 반드시 부모가 하셔야 될 게 먼저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평상심을 잃지 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모 되는 길은 도 닦는 길이에요. 그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학교 폭력 피해가 일어나거나 가해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육하 원칙. 그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아이한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이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평소에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 얘기하라 그러면 아이한테 취조해요. 그죠? 왜 말 못해? 왜 뭐가 부족해서 말 못해? 그러면서 자꾸 취조하면 아이는 자꾸 마음속에서 그 얘기를 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화를 내고 부모가 힘들어하면 아이들은 더더욱 자기 부모한테 그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밉든 싫든 내 일로 부모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심한 아이는 내가 있으면 부모님 힘드니까 나만 없어주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만 없어지면 된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잘 그런 쳐주고 가시고 그리고 어머님들도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안이 생기면 특히 피해자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처리를 해주고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는 그런 피해 청소년, 피해 학생들을 사안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방법에는 이제 학교에서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심리 상담도 해주고 심리 치료도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일시 보호 시설에 가 있게 해줄 수도 있고 또 학급을 갖다 교체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학교 자체의 대처 방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미 아시고 그 방법들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이가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요.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노력들이 때때로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마시고요. 전문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좀 받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지혜고 용기라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이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공개적인 사과나 또는 서면 사과라든가 이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를 당한 아이는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더더욱 중요한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참 못난이 같아지는 그런 그 자기 피해 의식들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피해자,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요, 가해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그 부모의 그 도움 역할이 필요해요. 무조건 내 아이 보호하겠다고 내 아이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 절대로 아이들의 교육상 좋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 아이가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부모가 찾아가서 선생님 보는 앞에서 내가 아이를 잘못 길렀다고 부모가 기꺼이 회초리라도 맞겠다는 그런 각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 자신의 행동들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아이 보호하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이건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가 그런 피해의식을 경험할 때 야, 그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만 먼저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생각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라는 걸 아이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하고 그 문제를 같이 의논해 주시고 그래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이러면 그냥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건 저렇게 해야지, 따라와, 학교 가자. 이렇게 막 하시면서 아이들 스스로 더 자기를 못난이로 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더라도요.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문제 상황이 생기면 또다시 그런 문제 상황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또 그 아이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과정에서 부모가 어떤 도움을 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의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피해 학생들을 위해서는 가정이 참 편안한 장소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이런 문제를 당하니까 온 식구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 전체가 그냥 뭔가 폭탄 맞은 집이 돼가지고 이러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언제나 영원한 둥지가 돼야 돼요. 그죠? 편안한 둥지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부모들 스스로가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이 피해 학생이 그 피해 문제를 극복하는데 부모들로부터 필요한 힘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방안들을 찾아보고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그 아픔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들이 힘든 일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힘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가해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해의 경우도 내 아이가 그렇다면 막 부모님이 내가 이놈을 이렇게 가르쳤나? 그죠? 이 아이가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흥분하시게 되고 또 아이를 책망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항상 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화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라. 부부 사이에도 대화를 많이 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그 대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물어봤어요. 야, 부모님과의 대화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답안지 중에 참 재미난 답안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과의 대화란 부모님이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근데 부모님이 대놓고 화내는 게 어떻게 되나 하고 보니까 처음엔 다들 그랬어요. 그래도 대화하자. 이렇게 이제 시작은 하시는데 마음속에서 아이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 하고 싶은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완곡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책을 많이 봐야지. 그래도 뭘 해야지 하는데 얘가 얼른 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제 부모님이 점점 아유 참 이놈 새끼 말 지겹게 안 들어 처먹는다 이러면서 이제 급기야 나중엔 뭐라 그래요? 이놈 새끼 아주 말 우라시게 안 들어 먹.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돼요? 화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대화는 부모가 대놓고 화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스갯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평상심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가해 학생도 똑같이 이런 걸 부모님이 우선 내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고 똑같이 피해 학생과 마찬가지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가해 행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구와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피해 학생은 그래도 누군가 호소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는데 가해의 경우에는 좀 왜곡시키거나 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핑계를 대서 약화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을 부모님이 함께 해주고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요새는 이 학교 폭력 이 자치위원회 회부해서 이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 선생님들이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면 이제 어떻게든지 내 아이가 그 피해를 안 입게 하려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가해자는 조금 다수인 경우가 많고요. 피해자는 소수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학부모들이 내 아이에게 피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를 이렇게 자꾸 몰아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당장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조금 이득이 될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피해를 입은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가 가해자에게 소위 말해서 복수의 차원에서 보복의 차원에서 이 징계를 요구하거나 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내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럼 피해자의 경우에는요, 피해로 인해서 오는 자기 손상감과 더불어 부모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괴감, 그죠? 예. 얼마나 그게, 물론 한쪽에서는 그렇게 복수를 해서 통쾌한 기분을 맛보기도 쉽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자괴감이 커져요. 그럼 이게 2중, 3중으로 아이한테는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의 성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궁극적으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아이들, 내 아이의 그 장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 아이가 세상을 이렇게 강건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이런 사건들이 무슨 교훈을 남기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정말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의 위기만 극복하고 당장의 피해만 줄이고 이런 측면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득보다 실이 훨씬 커지는 그런 사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인지방편으로 문제 극복한 걸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자기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다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런 이 가해자의 경우도 피해자에도 그 두 가지 점들을 참 유념하셔야 됩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학교 폭력에 그 쉽게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 않고 이런 아이를 우리가 길러내야 돼요. 그죠? 뭐 이미 터지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건 아이를 잘 도와줘도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좋은 수술을 받아도 흉터가 남듯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를 그런 상황에 몰려지지 않는 아이로 길러나가는 게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부모님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특히 그런 피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강건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특히 유념하셔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건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실 게 뭐냐면요. 애들 태권도 도장 보낸다? 애들 무슨 뭐 권투를 가르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집에서. 소위 부모가 자녀들하고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다 친하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죠? 부모님 혼자 친하다고 생각해. 응? 그래서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로 부모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 뭐 하자? 우리 아이들하고 친해지자. 네. 두 번째,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19세, 20세만 돼도요, 지들이 친해지려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1318 요 시대 또는 이제 11살 때부터 요때는 부모가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가. 왜냐하면 요때가 되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어떻든 떨어져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의 노력으로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참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육자. 아이가 세상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도덕 선생님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또 사회생활을 가리키는 그런 선생님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디시플린입니다. 이게 훈육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아이들한테 적절한 훈육을 시켜야 되고, 그 적절한 훈육 시키면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 감정을 서로 잘 교류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픈 마음을 누군가 알아줄 수 있는 능력, 남의 아픈 걸 보면 내가 느낄 줄 아는 능력,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거 사람이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 우리가 하는 흔한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데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요. 사랑도 어떤 사람이에요? 받아본 사람이 합니다.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관계를 이렇게 맺어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애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되면요. 이게 무슨 능력을 길러주냐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모님하고 어린 시절부터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이게 기반이 돼서 아이들이 9살, 10살, 11살 요때쯤 됐을 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아이들이 그런 그 사춘기 때 청소년기에 우정을 잘 발달시킨 능력이 있어야 성인이 되어서 뭘 해요? 사랑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사랑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랑. 그죠? 건강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소유적 사랑을 해요. 집착하는 사랑을 해요. 나를 위한 사랑을 해요. 그죠? 혹시 이런 남편과 사세요? 이런 부인과 사세요? 참 힘들어요. 그죠? 네?
정말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으려면 너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능력들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그 사람의 아픔도 내가 느낄 줄 알고 기쁨도 함께 느껴줄 줄 알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길러야 돼요? 부모님이 길러야 돼요. 뭘 통해서요? 아이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같이 어떻게 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네가 참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때 네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때 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말이야. 그죠? 그런 걸 부모님이 얘하고 교류를 해야 뭘 배우냐 하면요. 소위 역지사지하는 능력이 배워지는 거예요. 요새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그죠?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요새 너무가 유행하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래요? 이 역지사지하는 훈련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원래 이제 여러 아이들하고 자라다 보면 어렸을 때 형제 막 이렇게 얽히다 보면 눈치도 볼 줄 알아지고 뭐 필요하면 참을 줄도 알아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기회가 없어요. 전 아이를 셋을 기르는데요. 눈치가 제일 빠른 애가 막내예요. 네, 막내가 나이차가 우리 애들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너무 눈치를 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제 속에서 이런 게 길러져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키우니까 이런 능력들이 잘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 기르실 때 역지사지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자꾸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훈련해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11살, 12살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뭐 요새 많이 그러죠. 정부의 종합 대책 중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좋은 교수 방법을 가지고 해도요. 아이들의 인성을 바꿔놓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이 인성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죠? 서너 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중학교 가서 체육 시간을 늘리고 인성 교육을 시간을 늘리고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그게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중학교 가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가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죠? 그래서 이 집에서 그런 역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역지사지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능력, 또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잘 훈련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데 이 학교 선생님하고 뭘 의논해야 되는데 이게 의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서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제 조퇴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가면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죄송한데 선생님 제가 오늘 이러저러한 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아이들 가가지고 무턱대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조퇴시켜주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래 너 조퇴해야 되는구나. 어서 와라 준비됐다.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또 뭔 짓 하려고 그래 임마. 무슨 조퇴가. 빨리 교실로 올라가. 특히 이제 얘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또 뭔 짓 하려고 그래. 빨리 올라가 임마. 시키냐 이때 종례 시간에 없으면 빨리 올라가 그런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문 쾅 닫고 나가죠 이제. 집에서도 엄마하고 무슨 갈등이 생기면 됐어 그러면서 이제 방문 걸어 잠그고 어떤 놈 심하면 머리를 벽에 박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훈련들을 집에서 이게 잘 안 시키면 그럼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배워요. 그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친구 사이에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돼. 그런데 애들 시간도 없고 부모도 바쁘고 또 좀 시간이 나서 TV 앞에 모여 앉아 있으면 다 TV 보면서 애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이 대화할 시간이 없네. 또 대화를 하라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놓고 화내는 대화를 하네. 이러니까 점점 아이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교육시킬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종합 대책 중에 밥상머리 교육을 얘기하겠어요. 그죠? 밥상머리 그런 막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죽하면 그죠?
오죽하면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하라. 이 할씨가 없으니까 밥 먹을 때라도 좀 하라. 근데 밥 먹을 때 대놓고 화내는 대화하면 아이 위장병 생겨요. 예? 예. 예. 그 아이하고 이제 조곤조곤 대화하고 그러면서 화나면 화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화나면 화를 온몸으로 표현하지. 어? 눈을 부르고 말을 안 하고, 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너 때문에 몹시 섭섭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집에서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 아버지들이 아이한테 뭐 맨날 좋겠어요?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 그러면 내가 너 이만저만해서 말이야. 너한테 요새 굉장히 섭섭했어. 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섭섭했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 인마 지난번에 뭐 했어 이 자식아? 어? 너 인마 그게 애비한테 할 짓이야? 이래 돼간다. 그죠? 그럼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 그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말을 잘 들었대. 근데 애가 이상하게 중학교 가더니 이상해졌대. 아니거든요. 네?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억압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아이하고 그런 대화를 이렇게 자꾸 하셔야만 그게 아주 집에서 정말 절실한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이제 그런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부모가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설명. 그게 왜 잘못된지 설명해야 되는데 잘못된 건 무턱대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소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안 생겨.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거 발달시켜야 되고요. 특히 언어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언어 교육. 아까 제가 중학생쯤 되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이 언어 폭력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욕설로 시작되어지는 폭력이 참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심성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각박해요. 그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워요. 너무 이렇게 각박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짱 나가 입에 달고 살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아이들의 이 기본적인 심성 같은 걸 자꾸 집에서부터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 나가야 돼요. 뭐 한때는 이제 지금은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시지만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죠? 예. 이게 개구장인가 계속 개구장이랬다가는 이 큰일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겁니까? 차 딱 닦아놨는데 애가 타가지고 그냥 유리를 손으로 그냥 막 이럽니다. 목욕탕에 가면 그냥 물 첨벙거리고 좋다고 계시죠? 그냥 우리 애들 잘 논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본 품성을 가리키는 교육이 집에서 이루어져야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적절한 행동 양식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이게 못 배우게 되거나 적절히 습득을 못하면 가해나 피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소통 많이 하셔야 돼요, 소통. 아까 대화하라 그랬죠? 자녀분하고 소통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 요즘 부모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거나 과잉 좌절을 시켜요. 과잉 보호라는 건 뭡니까? 아이들을 위험 상황에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부모가 자꾸 뭘 해줘. 그죠? 아이들은요, 크면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요, 성취감을 경험해야 돼요. 성취감. 성공 경험. 그죠? 그 성공을 누가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성공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성취 경험을 맛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과잉 보호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과잉 보호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잉 좌절시키는 거예요. 엄마 이번 시험에 내가 말이야 5점 올라가지고 85점이다. 아이고 잘했네. 그런데 옆집 철수는 92점이래 임마. 맨날 마음에 안 들어 임마 너. 그래가 끊임없이 좌절을 해.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분노, 그 다음에 자신감 결여, 그죠? 세상에 대한 불신 이런 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 아주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아이들 지도하시면서 꼭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애들 모니터링 좀 하세요. 우리 아이가 누구하고 노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노는지 이런 걸 아셔서 아이들 세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간섭하고 통제하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떤 아이들하고 어울리며 어떤 놀이들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겨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 부모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 소통이 문제죠. 소통이. 그죠? 이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굉장히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걸 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뭘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하시면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알려고 좀 노력하세요. 가르치기 전에 알려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라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가르칠 생각만 해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되게 알려고 노력해라. 가해자든 피해자든 또 일반 학생이든 일반 자녀들이든 뭐 그런 경험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아이들하고 그 소통을 할 때는 아이들하고 좋은 친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아이들한테 적절한 그 교육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르치기 전에 알려고 노력하셔라. 뭘 알아요? 뭘? 그죠? 뭘 알아야 돼요? 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느끼며 살고 있는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내 아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아이인가? 이런 걸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부모, 반드시 필요한 훌륭한 부모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잘 하셔야 될 게 뭐야? 그랬구나?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랬구나? 이런 걸 잘 하셔야 돼. 아,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서? 그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랬구나? 그랬니? 그랬어? 이거 하라 그러면 연습할 때는 막 이러시다가도요, 조금 지나면 안 해. 그죠?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아이가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그 아이의 운명과 팔자를 결정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수학 성적 하나, 영어 성적 하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아이의 생각하는 패턴, 이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느끼는 방법, 행동하는 양식,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청소년 후반기가 되면 이렇게 굳어져요. 그죠? 네. 에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도전 잘 못하죠. 그죠? 그 아이는 평생 도전을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도전을 못하니까 성취의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내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아이인가,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거. 그랬구나. 아, 그래서 네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네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가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옳고 그른 건 그다음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좀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고 나서야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통하지 않고 가르치기 먼저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요, 이 자식들은 부모님 뱃속에 있으면 뭘로 영향을 제공받아요? 탯줄. 그죠? 밖에 나오면 심리적 탯줄이 있어야 돼요. 심리적 탯줄. 그게 뭐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좋은 관계거든요. 그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 심리적 탯줄이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탯줄이 없는 거예요. 탯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그게 전달이 돼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잘 이해해주고 또 들어준 다음에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예요? 옳고 그런 거 가르쳐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자꾸 여러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든가, 방과 후에 뭐 나무라고 애들이 그런다든가, 이런 위기 상황에 모여 있을 때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죠? 예컨대 방과 후에 나무라 그러면 난 네가 자꾸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나는 결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네가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죠? 예. 뭐 또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 뭐 한다 그러면 뭐 방과 후에 올 때 너 혼자 다니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뭐 비싼 옷을 네가 갖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등등. 그죠?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왜 그렇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설명이 사춘기 초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그러면 짜증을 내거든. 그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짜증이 내는 모습을 보면 이제 부모가 또 왕짜증이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게 깨져버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야 이제 아이들한테 분명하고 구체적인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부모가 늘 뭐해? 부모는 조곤조곤 대화. 조곤조곤 대화. 이걸 자꾸 아이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격려해주고 이래야 돼요. 잘못된 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다고 확인해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그거 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뭐 자랑스럽다. 이런 걸 이제 자꾸만 보여줘야 아이들이 용기를 갖게 돼요. 용기를 가져야만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요. 용기 없고 자신감 없고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 통제력, 자기 책임감 이런 걸 다 잃어버려요. 그거는 누구한테 암기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통제감, 자기 조절감을 갖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데, 이게 근본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잘 하시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너무너무 원론적인데도 너무너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하고만 좋아하면 돼요? 가족 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히 부부 관계가 좋으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 한때 우리 사회에서요, 이혼율이 급증하는 추세가 조금 멈칫했는데 최근 들어보니까 뭐가 많냐면요, 한 가족 두 방. 옛날엔 별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새는 별방이 많아져요. 별방. 에? 그러니까 부부가 갈등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요, 배가 막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선원이 멀미하지 않을 걸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고 이렇게 학교 폭력이나 이런 세계에 노출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부관계도, 좋은 부부관계도 노력해서 만드는 거지 자연스럽게 오래 살았다고 좋은 관계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떤 부부는 그 말 했더니, 에이, 당신이 탁월한 선택을 했나?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지. 예? 당신 덕에 사는 거 알잖아? 이 정도 나오면 뭐 이건 정말 훌륭하게 산 부부죠. 그죠? 예. 어쨌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서로 기뻐할 줄 아는 부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또 우리 아이들을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게 길러낼 수 있다. 있고 없음을 둘째 치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이 모든 노력을 하려면 부모가 도 닦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임파워링, 힘을 북돋아주는 부모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힘을 북돋아주는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따뜻한 정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죠? 그 다음에 한마디로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한테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마디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타이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가려고 그래요. 너무 급하게. 이런 노력들을 많이 좀 해주셨고, 역시 뭐가 돼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죠? 자기는 이웃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면서 애들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면, 뭐 어느 나라에 그런 속담도 있다 그러죠? 친구가 오지 않는 가정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 뭐 그런다며요. 그죠? 네. 그거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특히 자녀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가는 부모의 태도,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의심하고, 네?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힘을 빼앗게 되고,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앞에서 네가 나를 만날 때마다 네가 참 괜찮은 아이라는 거,
그런 걸 경험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부모.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 어머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또는 그 선생님들 앞에 서면, 내가 참 괜찮은 아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우리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좀 마음이 강건한 아이가 되고요. 마음이 의연한 아이가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크고 작은 이런 아이들의 그 갈등,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견뎌내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금방 폭력으로 발전하고 조롱으로 발전하고 또는 그 상처를 입고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의연하게 또는 강건하게 길러내는, 또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모 역할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한번 해볼 수,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 훌륭하게 키워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 함께 일조할 수 있는 건강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